리그를 평정하고 있는 두 타자 LG 트윈스 김현수 선수와 NC 다이노스 양의지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MVP를 한번 꼽아라 이렇게 하면 돼. 타자 쪽에서는 가장 유력한 선수가 KT 위즈 멜 로하스 주니어 선수가 가장 유력합니다. 5일 현재 지금 5개 부문 타격 선두. 투수 쪽으로 한번 쫙 보면요, 외국인 선수들이 득세하고 있죠. 지금 거의 뭐 투수의 주요 부문 탑 5에 국내 선수가 있네요. 자, 전멸하다시피 그 중에서도 지금 18승이죠. NC 다이노스 루친스키 선수, 또 뭐 두산 알칸타라, 롯데 스트레일리, 뭐 이런 선수들이 각 팀의 1선발 외국인 투수들이 잘하고 있죠. 뭐 MVP 후보 당연합니다. 자, 마운드하고 달리 그래도 야수 쪽은 자존심을 살리는 국내 선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누군가 바로 LG 트윈스 김현수 선수, 그리고 NC 다이노스 양의지 선수입니다. 오늘은 이 2010년대 KBO 리그의 가장 돋보이는 타자들인 두 선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자, 이제 비교를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비교가 유쾌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이제 잣대가 다르고 어거지도 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프로는 이제 본질이, 자, 우열을 좀 가리고 또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평가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즐겁게 한번 비교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이제 팬들께서는 당연히 캡틴, 오 마이 캡틴, 자, 그 누구와도 이 선수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가장 사랑하는 두 선수일 겁니다. 저도 이 두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장인어른이 지금 8순이 넘었는데 10년 넘게 김현수 선수의 개인 팬입니다. 열혈 팬입니다. 그래서 자, 두산 베어스에 있을 땐 두산을 또 응원을 했었고 요즘 저 LG를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팀보다도 선수 한 명을 참 좋아한다. 김현수 선수의 이제 플레이 스타일도 좋아하지만 그 선수가 성장한 모습들을 뭐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십니다. 자, 양 팀의 단장님들에게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둘 중 누굽니까? 그랬더니만 뭐 어느 정도 조금 냉정한 좀 판단을 좀 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는데, 다 두 선수 다 뭐 최고 선수들이죠. 최고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팀 내 기여도 둘 다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양의지 선수가 그래도 가장 힘든 포지션이 포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가중치를 두더라고요. 두 단장 모두. 그래서 양의지 선수의 뭐 결과적으로는 조금 뭐 판정승이 아닐까, 이렇게 봐지는데, 올 시즌 활약상을 한번 볼까요? 두 선수의 올 시즌 활약상은 참 대단합니다. 이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그런 활약입니다. 둘 다 100억 원대 초고액 FA 선수들입니다. 자, 먹튀 논란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고 있죠. 말도 기대 이상의 또 그걸 해준다. 자, 이런 맛에 현질한다. 이 맛현. 둘 다 두산 베어스 출신이죠. 두산 팬들께서는 좀 아쉽죠. 이 두 선수를 볼 때마다 가장 좋아했던 선수인데 타 팀에서 좀 뛰고 있고, 둘 다 2006년에 두산 신인입니다. 둘 다 주목받지 못한 흙 속의 진주였습니다. 김현수 선수는 신고 선수, 6선수, 이게 드래프트에서 픽을 아예 받지 못했죠. 그리고 양의지 선수도 2차 8라운드 59순위, 굉장히 존재감이 떨어지는 하이픽이었습니다. 둘 다 20대 초반부터 거침없이 딱 주어진 그 기회를 잡아서 주전을 꿰찼다. 그리고 이후 빠르게 리그 최고 스타 반열에 올랐다. 김현수 선수는 4년간 115억 원이죠. 3년차 시즌이죠. 2018년 첫 해에 타격왕 올랐죠. 매년 좋은 활약. 팀 타선을 통째로 바꿔버렸다. 양의지 선수 4년간 125억 원에 2년차 공교롭게도 이적척해인 지난해 또 타격왕. 자, 김현수 선수 2018년, 그리고 양의지 선수 2019년 타격왕이었죠. 올해도 역시 최고 활약을 펼치고 있죠. 양의지 선수 컬러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매우 좋은 활약. 둘 다 또 주장입니다. 캡틴입니다. 자, 이적을 한 선수죠. 뭐 FA 이적도 이적이니까 이적을 했는데 주장이다. 그건 뭐냐면 기술, 기량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들. 이 부분이 덕아웃에서 기여한 것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올해 성적 한번 볼까요? 김현수 선수 32세, 32살이죠. 124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팀은 126경기 치렀는데 타율 3할 4푼 6리 3위, 통산 타율이 3할 2푼 3리입니다. 자, 167안타, 전체 4위죠. 2루타 32개 7위,
22 홈런 11위, 111타점, 타점 2위, 볼넷 50개, 삼진 50개, OPS 0.957, 득점권 타율이요 4할 7푼 4리로 전체 1위, 얼마 전까지 5할 넘었습니다. 자, WAR 스포츠투아이 기준으로 6.44, 스태티즈 기준으로 5.18. 2007년부터 김경문 감독이 눈에 띄어서 서서히 입지를 다지고 3년차 2008년에 타율 3할 5푼 7리 9홈런 89타점, 바로 주축 선수. 이후부터 쭉 잘하고 두산 주전으로 리그 최고 타자였죠.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죠. 복귀 이후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양의지 선수 33살입니다. 110경기, 팀은 123경기 치렀고 타율이 3할 3푼 1리, 8위, 통산 타율 3할 7리, 129안타입니다. 21위, 2루타 23개, 25홈런, 홈런 9위죠. 104타점, 타점 3위입니다. 볼넷 38, 삼진 39, OPS 0.995. 득점권 타율은 김현수 선수가 1위, 그리고 양의지 선수가 4할 3푼 5리로 전체 2위. WAR이 스포츠투아이 기준 4.48, 그리고 스태티지 기준 5.09입니다. 2006년에 이제 뭐 두산에 입단한 이후, 그리고 뭐 금방 한 1년 정도 잠깐 있다가 바로 경찰 야구단에서 배에게 리행을 합니다. 2010년부터는 또 주전 자리를 꿰찼고 2010년에 그냥 홈런 20개 존재감 가시를 했고 2014년부터는 리그 정상급 포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둘의 타격 스타일이 상당히 비슷해요. 이 비슷하다는 부분은 스윙 포인트 비슷하다기보다 자, 정교하면서도 멀리 칠 수도 있고 삼진도 적고 또 찬스에도 강하고 약점도 거의 없고 상대 투수가 굉장히 이 선수들을 만나면 좀 깝깝하다. 양의지 선수는 이제 곰의 탈을 쓴 여우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공룡 탈이 되나요? 타격 폼은 타구단 선수들이 많이 따라할 정도입니다. 예, 뭐 물어보고 손아섭 선수도 뭐 이렇게 타석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또 타팀으로 만나고 뒤에 이제 뜨거운 뒤편에서 잠깐 만나면 또 물어본다 그래요. 예, 다 팀의 선배지만 오늘 좀 뭐 스윙이 좀 어땠느냐 물어보면 또 이런 저런 지적도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좀 도움도 받았다 그러고 사실 양의지 선수가 지난해 투고 타자 첫 시즌이었잖아요. 공인구 반발력이 완전히 낮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타자들이 힘겨워했는데 양의지 선수는 큰 차이 없이 그냥 자기 기량을 펼쳤죠. 그래서 많이 좀 물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현수 선수가 물어봤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치는 거야? 했더니만 양의지 선수가 좀 타격 포인트를 앞에 두고 친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자 이것을 또 감안하고 고려하고 참고해서 좀 본인들 기량 발전에 좀 녹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구종 코스에 약점이 별로 없어요. 컨택트 능력에 힘을 전달하는 임팩트 더하기 굉장히 좀 탁월하고 툭 치는데 그냥 담장으로 쑥 넘어가고 그리고 뭐 대충 치는 것 같아요. 대충 탁 치고 그냥 그라운드로 쑥 떨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볼 컨택률이 뭐 거의 뭐 90% 육박할 정도라 그러니까 눈이 진짜 굉장히 좋은 거죠. 김현수 선수 뭐 다 아십니다. 정교함에 파워를 더한 타자고 잠실에서 20개 이상의 홈런을 때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스윙이 매끄럽죠. 성관도 탁월하고 상황에 맞는 매우 영리한 타격을 하는 타자고 이제 한때는 큰 무대에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도 옛말이고 두산 시절 막판에 이제 클러치 능력 확실히 보여줬고 올해는 지금 뭐 득점권 타율 1위입니다. 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양팀 단장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단순 비교 불가능하겠지만 두 선수에 대한 팀 내 평가 상대를 바라보는 좀 냉정한 시선이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자 어떤가? 차명석 LG 단장님. 자, 공격만 따지면 김현수가 낫다고 생각한다. 양의지는 포수라는 아주 특별한 포지션이 아무래도 점수를 더 받는다고 보고 또 받아야 된다고도 보고 공격만 놓고 보면 김현수가 월등히 낫다. 주장으로서는 양의지를 내가 안 겪어봤지만 김현수는 주장으로서 리더십이 탁월하다. 김현수는 이제 지명타자 외야수를 주로 나서고 양의지는 포수니까. 감독들이라면 당연히 뭐 둘 다 쓰고 싶겠지만 둘 중 한 명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양의지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자, 공격에 수비까지 되는 선수다. 개인적으로는 주장으로서는 김현수가 역대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종문 NC 단장님. 저 막상막하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런 선수들을 보유한 팀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포수라는 부분이 워낙 크지 않느냐. 팀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김현수가 팀 리더로서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한다. 양의지는 원래 말이 많은 선수가 아니다. 자, 우리 팀에 와서 여기 와서 본인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김현수는 원래 대인관계도 좋고 카리스마도 있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다. 이제 본인이 가진 대로 잘하고 있는 거고 양의지는 NC에 와서 팀에 이제 집중력을 부여를 해준 선수고 보통 이 정도면 되는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팀원들이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을 바꾸는 근성을 보여줬다. 시즌을 마치면 그때 언급을 했대. 예전에 언급했습니다. 몇 달 전이었죠. 양의지 선수의 비밀을 내가 틀어놓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아마 놀랄 것이다. 포수로서의 가치는 매우 크다. 장타에서도 양의지는 뒤처지지 않는다. 타격 생산력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의지가 위지 않을까.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창모의 폭풍 성장 배경이다. 그 비밀이 양의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구창모 선수 조금 좀 부상으로 좀 못 나오고 있는데, 이 양의지하고 또 김현수 선수 때문에 우리가 이제 A급이라고 그러는데, FA A급. A급을 넘어선 선수를 이제 S급이라고 그러죠. 이 두 선수는 이제 S급이니까, S급이니까 이제 100억대가 되는 거죠. 역대로 이제 100억 원대 FA는 총 4명이 있었습니다. 총 4명, 4년 계약 기준으로 총 4명이 있었는데, 이 100억 FA는 이제 실패가 거의 없었고, 이 100억 원대 FA들의 좀 뭐 향후 재계약 전망이라든지 실태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기준으로 100억 원 FA 역대 4명, 2016년 말에 기아 타이거즈 최영호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이적을 합니다. FA로. 그때 이제 4년에 100억 처음으로 이제 100이라는 단어를 세 자릿수를 딱 채웠죠. 몸값 100억. 그리고 2017 시즌을 앞두고 롯데가 3구 초려로 이대호 선수 계약을 했죠. 그때가 이제 4년간 150억 원. 이게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수 선수 115억 원 4년. 양의지 선수 125억 원인데, 양의지 선수 이전 계약은요, 옵션 등 이면 계약에 대해 KBO에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생겼어요. 김현수 선수 이제 계약하고 그 이듬해 바로 생겼습니다. 양의지 선수 계약 바로 직전에 이 공개, 투명 계약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거 뭐 어기면 굉장히 뭐 벌금 받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 1차 픽이 날아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시인지명권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김현수 선수하고 최영호 선수는 이제 옵션을 포함을 하면 발표액보다 몸값이 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것이 뭐 공공연한 비밀이고, 이들 역시 이제 지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연봉, 그리고 또 실제 수령하는 옵션 금액을 모두 기재를 해서 그냥 구단이 이제 KBO에 제출을 하게 됐고, 이제 KBO는 정확한 몸값, 정확한 이제 수령액을 알고는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공개 의무는 아니다.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 그리고 이제 최영우 선수는 실질적으로는 몸값이 더 컸죠. 그때는 굉장히 FA 시장이 뜨거웠을 때니까요. 김현수, 양의지 선수는 이제 사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활약을 펼쳐왔죠. 예, 저 앞서 설명대로 뭐 진짜 최고 활약입니다. 최영호 선수도 지난 4년을 꾸준하게 활약을 또 해왔습니다. 2017년에 바로 오자마자 이제 팀을 우승 시켰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또 시켰고. 근데 이후에 지금 FA 시장이 굉장히 좀 얼어붙었죠. 특히 이제 지난해 말에 FA 시장은 급전직하, 역대 최악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또 이 지금 가을을 보면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겨울이 오면 정말 삭풍이 몰아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구단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관중이 없다 보니까, 무관중 경기다 보니까 수입이 그냥 뭐 아주 그냥 철퍽 내려앉고, 그리고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구단 내부적으로는 인원들의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FA 계약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지난해 이제 안치홍 선수가 롯데로 이적을 하면서 4년에 총액 56억 원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2년 계약인데다가요, 2년 뒤에는 양측이 모두 협상 옵션을 각각 또 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사실상 그냥 2년 계약이고 2년 후에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또 맞아야 돼요. 근데 정말 잘하면 안치홍 선수가 롯데에 잔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올 시즌 조금 부진합니다만 내년에 정말 잘하면, 예, 내년에 또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못하게 되면 롯데가 안치홍 선수를 또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묶여있는 계약이다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4년에 이제 40억 원 무옵션인 LG 오지환 선수, 그리고 옵션 6억 원 포함해서 4년에 40억 원을 받은 기아 김선빈 선수, 4년에 옵션 없이 39억 원을 받은 하나 정우람 선수가 뭐 거의 뭐 최대어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최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만으로 38세가 되죠. 이제 구단에서는 재계약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건 맞습니다.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는 것이고, 팬들의 이제 지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영호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최영호, 그리고 양현종은 무조건 잡아! 이렇게. 계약 기간하고 몸값 규모는 뭐 당연히 협상, 줄다리기로 결정이 될 것 같고,
이대호 선수 역시 재계약 대상은 맞는데, 그죠? 근데 이제 82년생이니까 내년에 이제 한국 나이로 또 40, 만으로 39세가 되고, 이승엽, 박용택 선수의 경우를 이제 보다 보면 벌써부터 좀 어디 계약 기간이 현실적으로 좀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대호 선수 역시 한 2년 안팎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몸값은 시장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2016년을 앞두고요. 이승엽 선수가 2년에 그 당시 이제 3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고 은퇴를 했고, 은퇴하는 그 해에 그래서 또 잘했죠. 그리고 은퇴 경기 때, 제일 마지막 경기 때 또 홈런 2방 치기도 했습니다. 2019년을 앞두고 LG 박용택 선수가 2년에 25억 원, 옵션 1억 원. 조금 차이가 나죠. 이렇게, 그죠? 16년, 2019년, 이렇게 벌써 한 3년 정도인데 차이가 조금 납니다. 하나 레전드인 김태균 선수는 지난해 말에 2년 계약에 몸값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했어요. 그 당시 이제 계약 기간은 조금 서로가 만족을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년에 계약금 5억, 연봉 5억 원, 총액 10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2년으로 치면 2년에 20억인데, 사실 이제 2년 계약을 했으면 총액 20억 원이 훨씬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을 줄이고 말았는데, 계속 이렇게 지금 레전드들의 몸값도 좀 하락 추세입니다. 물론 이승엽, 박용택, 김태균 선수의 계약 직전 시즌의 성적 차이는 있습니다. 나이 등도 고려해야 될 변수가 됩니다. 30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뭐 잘 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이렇게 좀 에이징 커브라는 것이, 나 이제부터 에이징 커브 올 거야. 자, 내년부터 나는 에이징 커브 올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예고해 주지도 않습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기량이 조금 확 꺾이는 경우도 있고, 또 부상에 또 노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단도 알 수 없고 선수 본인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건강하게 잘 해왔다. 아무래도 좀 부상 또 부진 겪을 확률은 조금씩 낮아지지만은 아예 없다 말하기 힘들죠.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도 조금 봐야 되고,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혹독한 겨울 스토브리그가 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선수단 규모 줄이기에 나설 거다 이런 뭐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뭐 지금 뭐 육성 선수 같은 경우도 선발하는 것이 뭐 굉장히 좀 구단들이 소극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려오네요. 다들 뭐 어려운 시간이고, FA는 이제 적정 몸값 기준이 시류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뭐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자, 그렇다면 100억 원 FA는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뭐 언젠가는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리고 뭐 대여급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또 경쟁이 붙으면 얘기가 진짜 완전히 뭐 180도 다른 건데, FA 시장이 좀 묘한 게요. 경쟁 붙으면 100억 원 받을 선수가요, 경쟁이 없으면 80억 원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구단이 눈치 보고 60억 원, 50억 원 그냥 후려치고, 이게 굉장히 좀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수요도 적고 공급도 적으니까 시장의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올해는 두산 허경민, 오재일, 최주환, 기아 양현종, 최용우, 이인좌 이 선수들이 그래도 굉장히 좀 몸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양현종 선수는 뭐 기아에 대한 뭐 로열티가 매우 강하고, 최용우 선수는 이적하기에는 좀 나이가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FA입니다만, 허경민, 오재일, 최주환 등은 이적이 가능하겠지만 100억 원 몸값하고는 꽤 격차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내년 시즌을 마치고 FA가 되는 이제 김현수 선수의 거치, 내년 이맘때쯤에는 또 뭐 이 역시도 매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